이게 블록 요소의 블록을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속성이거든요. 네, 플롯이라는 건 떠서 흘러가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 물론 여기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겠지만, 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중국어, 러시아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모르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플롯 무슨 속성이야? 떠가다. 떠가다. 찌도 플롯이라고 하네. 둥둥 떠 있는 거를. 그래서 물이나 불 위나 공중에서 떠 흘러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박스 같은 것들을 이제 블록 박스들을 만들 때 크기를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이게 블록 요소라고 한다면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다른 블록박스가 이렇게 올라고 하면 못와요. 밑으로 무조건 떨어져요. 그리고 블록끼리 서로 다 밀어내기 때문에 블록과 블록 사이는 당연히 옆으로 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무도 옆에 못 오게 하는 블록이 떠서 흘러가야 돼. 떠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나는 왼쪽에 있을게 라고 플롯을 설정을 이렇게 해줘요. 플롯 떠가다 속성 콜론 갑 레프트 나는 왼쪽에 있을게. 그러면 얘도 플롯 레프트를 똑같이 주면요. 나는 왼쪽에 있을게 오른쪽으로 올라와. 그럼 얘 올라와요? 나 왼쪽에 있을게 오른쪽으로 올라와. 또 다른 블록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블록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옆으로 쭉 흘러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플롯 설정을 블록에다가 플롯을 주게 될 때 이렇게 흘러가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엄격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엄격한 디자인. 즉 완벽하게 붙어서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1mm도 떨어짐 없이, 즉 무슨 공사를 할 때 그러잖아요. 1mm도 오차가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오차 없이 쫙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그 블록 요소 말고 라인 아니 인라인 인라인 블록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도 먹고 옆으로도 흘러가는 애가 이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지만 얘는 엄밀한 디자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그 가독성 코드를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DIV를 이렇게 코딩을 하잖아요. div. 그러면 얘네들이 옆으로 가게 되면 엔터 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독성 있게 코딩을 하거든요. 근데 엔터를 하게 되면요.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요. 얘네들 사이가요.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록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기타 등등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는다. 그래서 옆으로 흘러가는 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가는 거야. 자, 또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설정은 바로 이렇게 양옆으로 얘가 옆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가는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거나 반대로 흘러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담. 여기에다가 스타일 구역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타일 구역을 하나 만들고 주석 구역을 하나 만들고 왜 주석이 안 만들어지지? 잠깐만요.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면 다시 한번 여세요. 다시 열어. 네. 주석이 안 먹으면 다시 열어야 돼. 자, 뭘 할 거냐? 블록 요소의 플롯이라는 걸 지금 할 거거든요. 네. 블록 요소의 플롯. 네.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아무것도 없을 시절부터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주 뭐랄까요? 불 피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지? 무인도에 떨어졌어. 라이터가 없어. 불 피워야지. 비벼야지. 막 비비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 피우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을 알고 계시는 거는 아주 근원적인 방법을 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록 요소는 옆으로만 흘러가죠. 옆에 다른 요소가 올 수 없음.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옆으로 흐르게 하는 속성 세팅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이유로 우리가 블록 플롯을 알게 되는 거고요. 블록의 속성 값들은 쭉 있는데 나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플롯 속성 값, 플롯 속성 값으로는요. 1번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 레프트, 나는 왼쪽에 이런 설정 값이 있어요. 이런 설정 값이 있고요. 설정 요소는 왼쪽에, 다른 요소는 오른쪽에. 설정 요소, 즉 이 값을 가지는 애. 설정 요소는 왼쪽에, 다른 요소는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방향이죠. 네, 흐르게 해준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거 이제 반대로 가는 건 이렇게 잠깐만 탭을 좀 칠게요.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해주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더 복사해 볼까요? 띵. 2번은 right이 되겠고요. 설정 요소는 오른쪽에 반대가 되는 거죠. 나는 오른쪽에 올게. 그럼 다른 요소는 왼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흐르게 된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흘러가게 하는 걸 일단 먼저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속성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TML 밑에 하나를 제가 쑥 던져드릴게요. 딩딩딩딩. 경우 1만 먼저 봐야 돼. 이걸 한꺼번에 다 놓고 하면 정신이 없더라고.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블록 요소, 플롯. 이렇게 넣어보세요. 지금 드린 거. H1. 블록 요소의 플롯. 지금 여기 보면 경우 1이고요. 첫 번째 플롯 레프트, 두 번째 플롯 라이트, 세 번째 클리어 라이트 이렇게 주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일단 레프트부터 주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드린 이런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롯 레프트는 FLL로 만들고 FRL로 만들고 요거 여기 있는 거 일단 좀 지울게요. FLL, FLL, CRL 요거 지울게요. 요것만 일단 만드세요. 요렇게. 네, 요것만 만들고요. 기본 세팅은 H1부터 분모 박스 BX 공통하고 그리고 개별 디자인 박스 하나하나씩 네, 그거를 잠깐만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요거까지 드려야 되겠다. CSS를 장치를 좀 할게요. CSS 장치는 지금 드린 겁니다. 요거 CSS 장치 여기 필기한 거 밑에 스타일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요거는 타이틀이고요. 글자 가운데 오게 한 거고요. 부문 박스가 이겁니다. 보더가 있고 네, 5픽셀의 대쉬드 마진 패딩이 있습니다. 10씩 밑에 들어가면 요 박스 랩 박스 안에 BX라는 박스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300에 200짜리 박스고요. 보더가 5픽셀 리치 돼 있고요. 배경 이미지 공통은 배경 반복하지 마. 그 다음에 포지션 가운데와 그 다음에 사이즈는 다 덮어. 그래서 배경 이미지가 IMGS 밑에 지금 여기 이미지들이 아마 맞을 거예요. 경로가요. 지금 공유 이미지부터 쭉 있죠? 넷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띄워서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Alt 에러. 지금 얘네들이 다 블록이라는 거를 옆에 이제 한번 띄워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예요. 이게 div 하나씩이에요. div, 그죠? 네. div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div.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옆으로 흘러가 속성을 한번 이 블록 박스에다 줘볼게요. 어떻게 준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얘 블록이죠? div가 4개 있는 겁니다, 지금. 저랑 똑같이 나오시는 거 확인하시고, 아까 여기 클래스 들어가 있는 건 지우세요. bx 1, 2, 3, 4 외에는 뒤에 있는 건 지우세요.
요것만 깔끔하게 있게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박스는 땡땡땡 표시까지 다 돼 있죠? 자, 블록 여기다가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우리 공연님 밑에는 네, 김고은님이 계십니다. 공연님 밑에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공연님 찍고 여기다가 플롯을 띄워볼게요. 플롯 직접 선택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에다 직접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플롯 탭, 플롯 레프트 나는 왼쪽에 라는 걸 먹여보세요. 뭐 선택이 가선택이 됐더라도 적용은 되거든요. 네, 가짜 선택, 네, 미리 선택 이게 다 치기 전에 미리 선택이 되거든요. 이거요. 네, 어쨌든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 고은님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고은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 한번 보세요. 네, 플롯. 요 상태가 왜 그런지만 잘 이해하시면요. 플롯은 완전 쉬워요. 이것 때문에 다들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얘를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해만 잘하시면 돼요. 자, 플롯. 얘가 땡기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있는 애는 얘는 지금 땡기는 걸 내가 직접 여기다 직접 넣었어요. 스타일 시트 직접 인라인으로. 두 번째 있는 애는 안 땡겨지고 있죠. 안 땡겨지고 있는 애를 얘가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애가 여기에 겹쳐지죠. 얘는 플롯을 한 애는요, 높이가 떠서 흘러가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 또는 부모 박스가 밑에까지 만약에 싸고 있었다 그러면 얘 높이를 얘가 측정을 못해요. 안 잡힌다고요. 떠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망가져서 겹쳐진 거예요. 얘를 살짝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진짜 겹쳐져 있는지. 얘를 살짝 이동시켜 볼게요. 마진을 가지고 밀어볼게요. 마진 레프트를 내가 쭉 밀고 있어 지금. 뒤에 있네 진짜. 네, 겹쳐져서 망가진 거였어요. 네,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겹쳐진 거. 망가졌구나. 이제 안 망가지게 한번 해볼게요. 안 망가지게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 다음에 똑같이 만약에 플롯 레프트를 얘한테 오게 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그럼 플롯 레프트를 줘볼게요. 마진은 이제 좀 전에 확인해 본 거고요. 얘한테도 플롯 레프트 줄게요. 플롯 레프트. 오! 그러니까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으로 올라와. 이거 플러 레프트의 뜻이 그거예요. 플러가 나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와. 그랬더니 두 번째는 애도 똑같은 설정을 가지니까 얘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고 나는 왼쪽에 있는 거죠. 또 이쪽을 당겨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망가졌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블록 플롯을 세트케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도 플롯 해볼까? 플롯 FL 치면 나오고 탭 레프트.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가 이제 네 번째 있는 게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즉 겹쳐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 그럼 너까지 줘볼게. 플롯 레프트. 네. 플롯 레프트를 하면 이제 좁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좀 넓게 하시면 끝까지 딱 옆으로 흘러가는 거 맞는데 여기까지 오고 났더니 부모 박스가 결국은 망가졌어.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온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를 안 망가지게 만드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제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플롯 라이트도 있어요. 얘를 왼쪽에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클래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플롯 레프트는 FLL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놨고요. 플롯 라이트는 FLR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클래스만 주면 이게 먹혀요. 그리고 제가 해제하는 장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해제 장치가 뭐냐면요. 그 플로팅 되는 애를 끊어놓는 장치예요. 지금 망가졌잖아. 안 망가지게 하려면 그 다음에 있는 요소가 그 땡기는 거 닿지 않게 지워야 돼요. 그게 클리어예요. 지우는 애가. 그래서 이게 있는 설정이 이제 레프트로 땡겼으면 레프트를 지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트면 라이트를 지우고. 그리고 아니야 뭐 이거가 됐던 저거가 됐던 다 지워가 보스예요. 그래서 클리어 보스라는 거를 의외로 많이 쓰는 지우는 세팅. 볼게요 한번. 아까 여기 땡겼잖아요. 여기 직접 주는 걸로 지금 제가 결국은 여기 클래스 줄 건데
스케프 줘볼게 다시. 플롯 레프트 망가졌죠? 내가 흘러가게 할게 일단. 플롯 레프트. 그리고 난 여기까지만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흘러가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망가진 대상이 이 세 번째 있는 애잖아요. 얘한테 클리어를 시켜요. 클리어 레프트. 안 망가지죠? 여기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클리어 라이트. 근데 클리어 라이트라면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안 고쳐지죠? 네. 클리어를 그 방향 위 바로 직전에 있는 애하고 맞춰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요. 그리고 보스를 쓰시면 네, 둘 다 지우거든요. 이건요. 네, 클리어 레프트 라이트를 다 그러니까 플로 레프트 라이트를 다 뭐가 됐든 다 지우는 게 보스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보스 많이 써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플롯 라이트 하시면 나는 오른쪽에 그러면 오른쪽 끝으로 가요. 이 블록박스가요. 끝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요. 플롯 레프트 그 다음에 플롯 라이트를 주면 얘가 오른쪽 끝으로.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얘 망가지거든요. 이거 안 주면 얘 망가져요. 근데 보스 아까 줘가지고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망가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라이트. 바로 직전에 있는 애가 라이트였으니까 클리어를 라이트로 했네요. 그러면 얘는 뭐 레프트는 소용없나? 레프트? 레프트도 먹혀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기 레프트 라이트가 컨비네이션 돼서 내려와서 요 설정들이 레프트가 먹혀요. 그래서 요거를 보스. 그래서 보통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보스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볼 때는 라이트냐 라이트로 막아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CSS를 여기다가 클래스를 줘서 세팅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 레프트. 그래서 FLL 여기다가 해서 클래스를 준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애는 플롯 라이트 FLR. 세 번째 있는 애는 막아야지. 그래서 클리어 라이트. 네, 클리어 보스. 이제 밑에 가면 클리어 보스 그냥 줄 건데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별로 따로따로 있다는 거.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박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클리어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잠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설명만 보충 붙여놓고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로 한 거를 글로 써놓은 건데 붙여만 놓읍시다. 네, 이미 말로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짠. 네,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플롯 설정할 경우 시키는 문제가 바로 위로 올라온다. 다음 세팅, 다음 속성 세팅이 필수 클리어를 해라. 이전 요소 플로레이트, 데프트라이트 기본적으로 이전 요소가 어떤 경우에든지 지우개 속성. 양쪽 세팅이 돼 있을 때는 좀 경우가 달라서 레프트도 먹힌다고 그랬습니다. 네. 콤비네이션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이제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야, 그 다음 거 가볼까요? 두 번째 거, 경우 2. 잠깐만. 경우 2 한번 가볼게요. 경우 2. 지금 소개해드린 게 경우 2입니다. 경우 2 이거예요. 두 번째 경우. 예,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요. 두 번째 있는 것도 양쪽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하려고. 이렇게. 그 세팅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냥 생각해 봅니다.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그걸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네, 얘는 플롯 레프트, 얘는 플롯 라이트, 그리고 얘는 끊어줘야 되죠? 아이고, 얘는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래서 클리어를 한번 하고요. 얘한테 클리어하고 동시에 얘는 또 옆에 흘러가게 해서 당기는 걸 해야 되잖아요. 플롯 레프트, 얘도 플롯 라이트. 그러고 나면은 얘가 당기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 박스가 망가질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세팅을 한번 CSS를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세요. 얘가 하라는 대로 한번 지시사항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비어있죠? 첫 번째 플로 레프트 여기다 넣어볼게요. FLL 좋아.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 라이트 FLR 좋아.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플로 레프트를 가야 되는데 클리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클리어 보스를 그냥 줄게요. CLB 클리어 보스 하고 얘는 FLL 플로 레프트 얘는 플로 라이트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 내부 박스,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파티션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파티션 박스. 큰 블록은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블록 안에 블록 구역을 옆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플롯을 쓰는 건다는 얘기죠. 으로 네,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죠? 띵. 두 번째. 오! 부모 박스가 망가진 거를 내가 보려고 이렇게 테두리 또 해놨어요. 양쪽으로 가는 건 잘 됐어요. 레프트, 라이트. 지우고 여기 찍어 보시면 네, 클리어 보스도 돼 있고, 그죠? 클리어 보스 안 돼 있으면 또 망가지죠, 이렇게. 없으면 망가져요. 네, 그리고 플로 레프트 때문에 된 거고. 그리고 메인 끝에 있는 애가 플로 라이트를 해서 오른쪽 끝에 온 게 맞아요. 네 번째 있는 애. 찍어서 보시면 제가 플로 라이트가 여기 적용됐죠? 네, 플로 라이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모 박스가 망가진 건 여기서 끊어주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끊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밑에다가 추가 하나 해볼까요? 클리어 속성은 블록인 형제 요소에만 작동을 합니다. 요소에만 적용됨. 그래서 여기다가 div를 하나 만드는 거야. div인데 그냥 div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이렇게 스타일 클리어 보스를 여기다 씹는 거지. 클리어 보스 끊어주기. 얘가 끊어줘서 부모 쪽에 박스가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얘가 끝에 있는 애가 딱 끊어줌으로 인해서 블록 요소잖아. 대표적인 아무 디자인 없는 블록이 DIV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끊어줬어요. 이거를 앞에 있는 애들을 얘가 끊어줬어요. 근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걸 굳이 만들어 이거 굳이 줘야 돼 이거를 굳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지웠어. 이거 뭐야 쓸데없는 거 하고 지웠어. 그러면 망가져요 박스가. 굉장히 불편한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효과가 있다. 보십시다. 효과 있는 거 봐요. 부모 박스 안 망가지고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봅니다. 그죠? 여기 확인되시죠? 네, 부모 박스가 그대로 짱짱하게 탁 있고 여기 옆으로 짠짠 흘러가는 거 잘 되고 마지막에 있는 애 때문에 부모 박스가 망가졌으나 여기에 있는 저희가 div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아무 높이값도 없는 옆으로 끝까지만 가는 기본 div 블록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썼는데 만약에 div 박스가 아니라 스팬이라든가 얘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었어. 그러면 얘는 적용이 안 돼. 만약에 얘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내가 방금 바꿨거든요. div를요. 네, 인라인이면은 적용 안 돼요. 클리어 보스 이렇게 끊어주는 거냐? 이 블록형의 박스들한테만 적용되는 애예요. 아시겠죠? 인라인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확인해 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걸 시스템화를 하자고요. 요걸 시스템화를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으면은
경우 4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 경우 3인가? 경우 3. 경우 3. 경우 3을 드릴게요. 경우 3. 지금 여기 적용된 것까지 다 넣었어요. 경우 3 넣어보세요. 첫 번째 플로 레프트, 두 번째 플로 라이트, 클리어 보스, 세 번째 플로 레프트 해놓고 플로 라이트. 위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맨 끝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도 아까처럼 끊어주는 장치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를 낸 거죠. 반짝. 가상요소. 앞주머니, 뒷주머니. 그 뒷주머니에다가 애프터 맨 끝에다 넣어야 되니까 끊어주는 거. 맨 끝에다가 이 끊는 장치를 해주면 아무 걱정 없이 박스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오버플로 히든 같은 거 해도 이렇게 끊어주거든요. 네, 끊어주는 장치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FLL, FLR, CLB, FLL, FLR 위에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고요. 지금 요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직요. FL, CLB는요. 네, 한번 보세요. 망가져 있는 거 확인해 봅니다. 망가진 거 확인해. 망가져 있죠. 위에 거랑 좀 전 거랑 똑같다니까요. 네, 망가져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야. 가상 요소를 만든다고? 예. 가상 요소를 만들어서 누가 건들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이 클래스만 주면 끝이에요. 자, 클래스를 줘서 만들어 볼게요. FLCLB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라고. 예,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클리어 설정을 위한 빈 블록 요소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편리하게 가상 요소 애프터를 사용합니다. 애프터를 사용한 클리어 설정을 세팅한다. 음. 빈 블록 요소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안 돼. 힘들어요. 네.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안 돼. 뭐 내가 나 혼자만 만들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시스템화를 하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가상 요소를 살짝 얘기했어요, 제가요. 가상 요소, 요소가 아닌데 만드는 요소. 그래서 클래스 FL 플롯 클리어 보스. 플롯을 클리어 보스 해주는 FLCLB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를 먹으면 가상 요소가 생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먹는 요소는. 그래서 애프터 맨 뒤에 빈 주머니 기본값은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컨텐트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꺽쇠를 쓴 거랑 똑같고요. 이렇게 쓰면은 스펜타그하고 똑같아요. 네, 빈 요소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 그럼 요걸 쓰는 순간 어때요? 컨텐트만 쓰면 스펜 태그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빈 스펜 태그 하나 쓴 거랑 비슷해요. 여기다 글자 쓰면 글자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글자 쓰면 그냥 글자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인라인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먹입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DB. 블록 됐어 얘가. 이렇게 쓰는 순간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돼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블록형으로 변경하면 div 태그와 유사. 이게 유사해집니다. 이것만 쓰면 스팸 태그처럼 비슷하고요. 아무 특성이 없고 그냥 인라인 태그고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딱 추가하는 순간 이걸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상 요소가 div처럼 바뀌어요. 느낌이. 그래서 디자인 다 먹어요. 그리고 블록 옆에 아무도 못 와. 이런 거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뭘 준다? 클리어 보스, CLB. 그래서 왜 블록을 만들었냐? 클리어 속성이 적용되게
블록형으로 변경함.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클래스를 먹으면 가상 요소가 생겨서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요런 세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만 주면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내부에 있는 애를 막 흘러가게 만드셔도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클래스는 들어가 있었죠? FLCLB. 가서 한번 봅니다.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오, 깔끔하게 보존되고 있네요. 마지막에 있는 경우 3. 왜 얘가 보존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봅니다. 딱 찍어 보세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지? FLCLB를 먹었기 때문에 가상 요소 애프터가 존재하게 된 거죠. 얘 때문에 박스가 흘러가는 자식들을 가늠을 해서 딱 높이만큼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동 높이가 생기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좁으면 내려간다든가, 뭐, 생긴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자식계에 있는 애들을, 흘러가는 애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납작해지면은 높이를 강제로 만들면 되거든요. 부모의 하이트 값을 뭐 200, 400, 500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주면은 이만큼 생겨요. 근데 얘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박스 크기를 내가 바꿔야 되잖아.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지하게끔 클리어 장치를 해주는 거는 플로팅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경우사. 경우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경우사. 경우사는, 경우사를 톡으로 쌌습니다. 경우사도 넣어주세요. 경우사. 경우사는 모든 BX 박스에 플로 레프트를 적용하고 부모 박스에 오버플로우 히드를 써서 망가짐을 막는 방법이 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첫 번째, 제일 먼저 알려드린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플로 레프트를 딱 시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4를 하나 만들게요. 케이스 4가 없습니다, 현재. 케이스 4, 경우사. 지금 요 경우사를 보면은 밑으로 그냥 내려가 있어요, 쭉. 네, 플롯 설정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박스로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거는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한 줄씩요. 옆에 아무도 못 오는 한 줄 선점. 이 형태에서 옆으로 쭉 흘러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케이스 4라는 애가 이미 들어가 있죠? 이 클래스명으로 옆으로 흘러가게 한 번에 세팅하겠습니다. 한 번에 세팅. 케이스 4. 자, CSS 구역으로 조금만 올라가시고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스타일 시트. 땡. 경우사. 네, 경우사는 케이스 4. 이거를 먹은 애는 그 밑에 있는 박스인 BX라는 클래스를 가진 박스에 플롯 레프트 FLL 해가지고 플롯 레프트를 강제로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그 밑에 있는 박스들은 전부 플롯 레프트를 먹어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따다다닥 붙어서 옆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일단 요것만 줘놓고 한번 보세요. 잘 옆으로 흘러가는지. 확인되심? 오케이, 확인된 것 같아요. 옆으로 흘러가요. 근데 부모 박스가 역시 망가지는군요. 왜? 마지막에 있는 애까지 플롯 레프트 땡기니까 부모는 땡겨 흘러가는 애는 이렇게 부모 박스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 플롯 자식의 부모 박스가 히든이면 자식 요소의 높이 값이 체크돼요.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다는 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 케이스 4 케이스 4 중괄호 빠빠 오버플로 히든 오호 넘치는 자식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OH 오버플로 히든
보통 이제 자동으로 높이값을 이렇게 하면 가지게 되거든요. 네, 자동으로 높이값이 가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박스가 안 망가지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안 망가지죠? 부모 박스가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내가 중간에 저승사자님의 마진 탑 값을 제가 건드려서 위로 좀 올라가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0 픽셀. 동욱이 형을 이렇게 올라가게 부모 박스 바깥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주고 싶은데 오버플로우 히든 때문에 가려지잖아. 가리면 안 될 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난 가리고 싶지 않은데 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 이럴 땐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은요, 괜찮을 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없을 때. 근데 나는 이렇게 이동시켜서 가려지게 된다면 안 되겠죠. 네,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 5. 다섯 번째 경우. 반대로 정렬하는 케이스예요. 반대. 경우 5를 드릴게요. 경우 5. 역순 정렬입니다. 역순 정렬. 붙여넣어보세요. 경우 5. 모든 BX 박스 여기. BX. 모든 BX 박스에 플로 라이트를 적용하면 나는 오른쪽에 갈 거야. 너는 왼쪽에 와.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플로 라이트로 전부 매겼고 애프터로 클리어 보스로 해가지고 막아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FLCLB까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케이스 5로 밑에 있는 애가 나오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도요. 그냥 그대로 다 한 줄에 하나씩 나와요. 근데 경우 4를 카피해가지고 5를 만드세요. 카피할게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카피했으면 Alt만 눌러서 방향키 아래. 네, 이렇게 아래. 경우 5. 네, 그래서 5번에 풀로 라이트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네, 라이트. 그러면 오른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른쪽 끝에서부터.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으로 올라와. 두 번째 거를 반대쪽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니까 역순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순 확인. 네, 역순 확인되죠? 이쪽부터 나왔죠? 그리고 얘는 오버플로우 히든 안 쓰고요. 제가 아까 클리어 보스 만들어 놓은 애 가상 요소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한 FLCLB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끊어주는 장치를 가상 요소로 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안 써도 부모 박스가 짱짱합니다. 안 망가졌어요. 아까처럼 동욱이 형을 밖으로 살짝 올리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margin, top, 마이너스 10 픽셀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올라온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도 오케이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오케이. 네, 그래서 큰 흐름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 플롯 왜 쓰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블록 박스를 옆으로 흘러가게 할 때도 쓴다. 인라인 요소일 때도 썼죠. 우리가 언제 썼어요? 이미지 글자가 맨 밑에 한 줄만 걸려서 가는데 글자를 위로 올라와서 쭉 흘러가게 만들 때 그때 한번 썼었어요. 인라인 요소의 이미지 옆에 글자 흘러가게 할 때도 썼었지만 블록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기 정리되는 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거를요. 글로 한 거예요. 네, 그거 써지는 내용만 정리만 한 겁니다. 위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여기 밑에 여기에다가 붙여놓기. 짠. 네, 붙여놓고 나면은요. 무슨 내용을 더 붙여놓은 거냐면요.
경우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더 드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전 플롯을 적용받지 않은 요소에게 클리어 보스를 준다. 경우 1. 자식 요소 플롯 때문에 망가질 때는 클리어 보스를 블록 자식 요소로 놓고 한다. 경우 2. 그리고 클리어 보스를 가상 요소로 넣는다. 경우 4.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전부 이렇게 1, 2, 3, 4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세팅한다. 그리고 자식 요소가 밖으로 나갈 때는 오버플로 히든, 이 방법은 비추다. 그리고 높이 값을 강제로 주는 방법도 있다. 내가 이런 얘기 지금 좀 전에 아까 했죠? 근데 비추다. 왜 매번 높이 값이 자식 요소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가 주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간이 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플롯 요소를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플롯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있거든요. 플롯이 세팅되어 있는데 플롯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플롯도 넌이에요. 플롯 넌 하면 플로팅 레프트가 쫙 흘러가던 애를 갑자기 플롯 넌 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에 한 줄씩 와요. 이렇게. 그런 거 없앨 때도 이런 설정을 써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플롯은요. 정말 역사 시대부터 하면은 뭐 구석기 신석기부터 얘기하잖아요. 구석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은 이걸로 안 해요. 예. 플렉스 이런 거 쓰지. 플렉스는 이런 거 전혀 안 써도, 전혀 몰라도 돼. 근데 우리가 그 전부터 있었던 코딩 또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구현을 해놨어. 그럼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상 요소는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잠깐만. 그냥 가상 요소라는 것만 밑에다가 보충 설명만 좀 더 붙여넣어 주세요. 가상 요소는 제가 따로 할 거예요. 밑에다가 보충으로 언더바 하나 쭉 해놓고 여기다 붙여넣기 딱 할게요. 네. 네, 가상 요소가 뭐냐 이렇게 before, after 해가지고 콜론 두 개를 써가지고 구분해서 가상 클래스와 구분하고 before, after 앞주머니 뒷주머니 있고 피수는 컨텐트 값 요게 기본 속성 꼭 써야 되는 거고 컨텐트 안에 URL 쓰면은 이미지도 쓸 수 있고 글자를 쓰면 문자 데이터 나가고 스팬 태그를 넣은 것 같이 그런 설정이지만 디스플레이 블록을 쓰면 div 쓴 것과 같아진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제가 다 말한 거를 여기 글로 해놓은 거예요. 네. 정리해 주시고 블록 플롯은 일단 마무리 클리어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과 인라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블록을 언제 블록 요소를 쓰고 언제 인라인 요소를 쓰느냐 라는 게 이제 먼저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제 잡게 될 텐데 큰 그림을 그리는 박스를 블록 박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핑을 목적으로 해요. 블록은요. 구성원들을 구별해주고 어떤 여긴 정보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정보 구역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 사이트를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상단에 이런 구역구역에 검색하는 섹션이 있고 메뉴가 들어간 섹션이 있죠. 네, 이런 섹션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div 박스로 구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div 박스 안에서도 또 내부 박스들이 서로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박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들 얘네들도 하나로 또 묶여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박스들은 전부 다 div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요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태그는 뭐 너무 흔한 인라인 요소니까 이 안에 뭐 링크를 걸기 위한 인라인 요소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용들 속에 이제 쓰여지는 그런 태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인라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블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록과 인라인은 어떤 그런 구분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라인은 내용 전개에 필요한 애들. 그래서 인라인 애들은요, 의외로 인라인 요소들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뭐, B 태그, I 태그, 뭐, 인용하는 거, Q 태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태그들 제가 종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인라인적인 안에 구성을 할 때 그걸 응용을 하면 되거든. 블록으로 바꿔서 쓰던가 뭐 이렇게 그룹핑 모든 태그는 사실 그룹핑 목적인데 div 같은 이런 블록형은 큰 그룹들을 만들어주는 블록을 또 묶어주는 블록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그런 이런 블록 태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div 같은 애들은요 따로 그 시멘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애들이 스펜이라는 애도 그렇거든요. 여기 스펜 한번 찾아볼게요. div도 여기저기에다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썼는데 여기서 한번 스펜 찾아볼게요. 스펜, 스펜 1264개가 나왔어요. 스펜이요. 미디어 바로가기. 미디어 바로가기? 스펜? 네,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미디어 바로가기. 아, 여기 뭐 바로가기라고 하는 거 여기 출력은 시켜놓고 글자는 안 나오게 하는 뭐 어떤 그런 역할로 글자 심어 놓을 때 사용한 것 같아요. 인라인 요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보이지 않고 뭐 어떤 역할을 하게끔만 하는 정보만 여기 집어넣게 하는 목적으로 스펜을 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물로 들어가는 애들, 이미지가 됐든 글자가 됐든 내용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주로 랩핑해요. 그래서 걔를 구별시켜서 디자인 또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쌓는 겁니다. 우리가 쌓다 하면은 벌써 얘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네, 디자인을 바꾸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를 가만히 보면 제가 5분 만에 찾았거든요. 플롯 레프트 쓴 거. 요즘은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나온 거 편리한 거 쓰거든. 근데 이게 뭐 쓰면 나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런 데 막 아무 데나 딱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그냥 아무 데나 딱 찍어도 삼성전기 갑자기 삼성전기가 들어왔어요. 위에 있는 이 메뉴도 사실 옆으로 줄줄줄줄 흘러가는 데잖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 여기 안에 있는 메뉴 한번 찍어볼게요. A 태그로 돼 있고 LI 썼고 어머 삼성전기도 물론 레프트 썼어요. 어쩜 좋아. 난 얘가 삼성전기가 그럴 줄 몰랐네. 플롯 레프트. 와우. 놀라워. 내가 지금 경주 박물관도 그렇고 지금 톡 드린 건 경주 박물관이고요. 삼성 전기도 여기 메뉴를 플롯 레프트 썼네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볼 수 없다고. 내가 이거를 그 요즘 어떤 그 강의하시는 어떤 경우에 뭐 어떤 분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강의하시는 경우에 요즘 하드 플렉스하고 그리드를 많이 쓰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잘 안 가르쳐 놓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 그럼 이거를 몰라가지고 또 막 이게 뭔가요 도대체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롯 레프트라는 것 딱 옆으로 원래 한 줄씩 오는 LI도 사실은 블록 요소거든요. 블록인 애들이 다 옆으로 흘러갈 때는 얘를 쓰는 건데 얘도 플롯 레포트를 체크박스를 여기 찍어보세요. 삼성전기도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딱 찍으면 직접 선택으로 찍어보세요. 메뉴를. 메뉴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그러면 A 태그를 짜고 있는 LI가 블록 요소인데 얘는 절대 옆으로 오지 않는 애거든요. 근데 플롯 레포트를 줬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를 풀어보세요. 내가 망가뜨리잖아. 바로 망가뜨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플롯을 쓰는 거는 블록 요소가 옆으로 흘러가야 될 경우에 쓴다. 가장 쉽게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파티션 큰 레이아웃 잡을 때도 물론 쓰는데 이 메뉴는 큰 레이아웃은 아니잖아. 그냥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흘러갈 때 이렇게 쓴다고요. 네, 그래서 엄밀한 디자인을 잡을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국립공주박물관도 여기 제가 링크 2개 드렸잖아요. 공주박물관도 여기 메뉴 직접 찍어 보시고 이 안에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도 이 안에다 쓰네요. 왔다 갔다 하게 해놨네. 잠깐만 이거 없어지지 않게 해놓고. 네, 그래놓고 요 LI 딱 찍어보세요. 얘도 플롯 레프트. 근데 인라인 블록까지 줘놨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플롯 레프트도 주고 플롯 레프트도 주고 인라인 블록도 써놨어요. 자, 잘 보세요. 왜 인라인 블록만 주면 안 되는데 인라인 블록도 줄 필요 없어 사실. 얘 왜 이랬니? 얘는 프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요. 왜냐면 LI 자체가 블록이거든요.
근데 보통 플롯 레프트를 쓰는 거를 그냥 별로이신 분들이 가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롯 레프트를 풀면은 얘가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가려져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오버플로 히든되어 있을걸 여기? 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버플로 히든되어 있잖아. 어쨌든 밑으로 쫙 내려가서 지금 망가졌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인라인 오버플로 어디 갔어? 다시 새로 고쳐볼게. 다시 찍어서 li 네. 예, 여기 플롯 레프트를 풀면은 갑자기 풀면은 인라인 블록까지 얘가 해놨잖아. 디자인이 약간 벌어지거든요. 디자인이 정확하게 치수가 딱 맞아야 되는 디자인이 안 맞아요. 이것만 주시면요. 왜냐면 엔터 간극이라는 거 얘가 먹거든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인라인 블록은 옆으로 흘러가긴 한데 코드를 가독성 있게 하려고 엔터를 쳐서 코딩을 하잖아요. 전부 자동 줄맞춤하면 다 줄바꿈 돼서 내려와 있죠. 코드가 줄바꿈 됐을 때 옆으로 보내는 애가 이거 하나다고 주게 되면은 약간씩 떨어져 있는 그게 약 4픽셀이거든요.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옆으로 안 붙어요, 절대로. 요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인라인 블록 얘기를 아예 할게요. 인라인 블록 얘기를 아예 하고 갑시다. 인라인 블록을 제가 만들어 드려보겠습니다.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 블록과 인라인, 블록 플롯. 여기다 드릴게요, 제가요. 잠깐만, 넘버링을 좀 바꿔야지. 그냥 16번으로 해서 드려야 되겠다. 제가 16번쯤에다 이걸 하거든요. 잠깐만. 이걸 그냥 드릴게요. 푸시 한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톱에 올려놓은 걸로 드릴게요, 제가요. 인라인 블록이라고 제가 그냥 통째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요 소스를, 가져가세요. 요 소스를 그쪽으로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또 파일 만들기 귀찮잖아. 그러면 제가 드린 주소에 딱 들어오시면 여기 날 것, 밑에 깔려있는 데이터가 HTML이거든요. 이 로우를 딱 누르시면 브라우저 창에 이 파일 자체가 그냥 열려요. HTML 소스 파일 자체가 열리거든요. 이거를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셔가지고 이 HTML 파일 자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장하시면 따로 파일 만들어서 붙여넣기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CSS에다가 여기다가 저장하세요. 이렇게 인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인라인 블록 열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예, 저장 수월하시죠? 잘 물어봤어. 플롯 이해 안 되는 거 잘 얘기하셨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언젠간 되겠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도 이해 안 돼가지고 레이아웃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다. 왜냐면 이 본질적인 게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어쨌든 이해도를 높여봅니다. 자, 16번 열어봅니다. 16번. 제가 16번쯤에 하는 걸 지금 땡겼어요. 인라인 블록. 도대체 인라인 블록이 뭐라고? 네, 인라인이면서도 블록. 옆으로 오면서도 블록처럼 디자인을 먹는 애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띄워볼게요. 알테로. 여기 메뉴를 옆으로 보내는 걸 했어요. 옆에 그 분석기를 띄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기. 자, 이 li라는 애들인데요. 인라인 블록을 줘가지고 제가 옆으로 흘러가게 했죠. 인라인 블록을 안 주게 되면 li는 원래 블록이기 때문에 절대 옆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얘를 딱 올렸어. 그랬더니 내가 사각형의
보더 값을 2픽셀로 해가지고 라인을 다 그려놨거든요. 사이사이가 요만큼씩 떨어져요. 환장하는 거지. 왜 이게 환장한다고 내가 표현하냐면요. 이제 디자인 안이 채택이 되고, 디자인 화면이 딱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검수할 때, 색깔, 크기, 뭐 패딩 마진, 모든 사이즈까지 다 맞는지, 이렇게 겹치기로 전부 확인을 해요. 근데 디자인한 거랑 약간씩 안 맞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그거 맞출 때까지 검수 도장 안 찍어줘요. 예, 갑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거 잘못하면 그 밑에 그 담당자를 완전히 후려치거든요. 너 쫓겨나고 싶어?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밑에 그 담당 맡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거 1픽셀만 안 맞아도 이상한데요? 1픽셀 가지고 딴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흰색인데 약간, 뭐지? 무슨 색이지? 약간 노란색 나는 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화면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흰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맞는데요? 아니라고. 약간 노랗다고. 당신 눈이 노란 거 아니야? 속으로만 그랬지. 근데 이제 그거 맞을 때까지, 그게 괜찮다는 확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인라인 블록 주게 되면 아까 이 문제예요. 아까 그 경주 사이트가 그랬던 거야. 경주 사이트에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사이 간극이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엔터 간극이라고 해요. 명칭으로. 엔터 간극이 3개요. 인라인 요소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사이를 지우면 돼요. 다 붙여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이걸 지우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 붙었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합시다. 우리 이제 프로젝트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후임으로 들어온 애가 갑자기 커널 P를 한 거예요. 프리티어로 이렇게 줄맞춤을 딱 해놨어요. 누가 줄맞춤을 개판을 했어? 우리 팀장님이 항상 줄맞춤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프리티어 딱 해놓고 저장하고 갔어요. 다음날 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팀장님이 어제 내가 다 맞춰놓고 갔는데 이걸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쓰면 줄 맞춤 안 하고 코딩할 거냐고 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이거 가지고 진짜 재밌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세미나에서 이런 세미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엔터를 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다가 주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석을 넣고 나면은 또 엔터 간극이 없는 것처럼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처리가 돼요. 이 짓을 누가 하냐고. 이 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이거예요.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엄밀한 디자인 1픽셀, 이건 4픽셀 정도나 돼요. 사이 간격이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라인 블록이라는 거는 그러면 언제 쓰냐? 플로 레프트를 쓰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이거 안 쓰면 FL 플로 레프트 이걸 써야지 LI가 옆으로 흘러가는 게 엄격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망가지잖아. 망가지는 거 막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된다고요. 네, 지금 뭐 오버플로 히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얘 오버플로 히든, 얘 아니지. 얘가 아니고 싸고 있는 얘가 아니고 얘 맞지? 메뉴. 얘한테 주시면은 이렇게. 네. 또는 뭐 서브 메뉴가 밑으로 혓바닥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거 오버플로 히든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처럼 클리어보스 장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안 줄 것 같으면. 플로 레프트를 했을 때 가상 요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상 요소로 클리어 설정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위에 지금 메뉴라는 데에다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메뉴가 지금 UL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메뉴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메뉴 콜록콜록 뒷주머니 애프터 기본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태그를 안 쓸 수 없죠, 우리가? 태그를 꺽쇠를 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요소를 쓰실 때는요. 네, 가상 요소 편을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다시 또 있어요, 이것도요. 애프터 contain to finger display block DB 클리어 보스 CLB. 옛날에 이걸 노래를 했었어. contain to finger display block 클리어 보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이
CSS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기술 세미나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카페에 있는 사람들 모여요. 우리 무슨 카페 모이세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맥주집 앞에 호프집에서 모입니다. 막 이러고 모여. 근데 우리 클리어 보스 팀 모이세요. 그래요. 클리어 보스라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팀인가 본데? 클리어 보스 팀 모이세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이거 정말 많이 썼었어요. 클리어 보스 팀. 오! 그래가지고 기술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어때요? 네, 플롯 레포트 쓰시면은 안 망가지고 밑에 있는 애도 잘 나오죠? 그럼 인라인 블록에는 왜 엔터를 쳤을 때 간극이 생길까요? 원래 얘 출신지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인라인 블록인 애들, 원래 인라인 블록인 애들이 버튼이 대표적이거든요? 봐봐. 버튼 코딩을 이렇게 했어요. 버튼, 남버튼, 남버튼, 남버튼 나왔죠? 이 버튼들도 이렇게 전부 다 붙여 쓰지 않고 버튼도 이렇게 뭐 따로따로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버튼 사이 간격이 있어야지 버튼을 구분하지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터 간격이라는 걸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요, 설계상.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롯 레프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코너가 주인공이 인라인 블록이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는 주석하시고요. 인라인 블록을 살려두세요. 여기 주인공은 인라인 블록이에요. 인라인 블록 속성으로도 흘러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수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사이트고 대충 옆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인라인 블록 쓰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인라인 블록을 쓰는 사이트들도 실제로 있어요. 네. 됐죠?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플롯 레프트 이게 아주 대표적인 놈이야. 플롯 레프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근데 이제 여기다 놓고 이런 방법도 있고 반대로 흘러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한 거고 흘러가게 한다. 네. 네, 흘러가게 하는 애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망가뜨려 보시면 딱 느낌이 와요. 네. 아까 삼성전기 봐. 내가 망가뜨렸잖아 이거. 플롯 레프트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네. 그리고 플롯 레프트 쓴 거 보니까 다른 애들도 플롯 레프트를 썼을 것 같아. 큰 레이아웃도 플롯 레프트를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얘네들이 좀 만든 지가 오래됐나 봐. 요즘 새로 만드는 애들은 거의 플롯 레프트 잘 안 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잘 한번 확인해 봤고요. 계속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블록 잠깐만 지금 3시 4시 다 됐네. 블록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내일 하고 오늘 그 대신 플롯을 했거든요. 블록. 약간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이제 포지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지션.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블록 플롯까지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개념을 사용할 거니까 개념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있죠. 이건 내일 넘겨서 할게요. 블록 플롯 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렐러티브 앱솔루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이제 넘어갈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얘는 클로징 하고요.